사위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날 나는 내 손으로 내 딸 인생까지 잘라버리고 있다는 걸 아직 몰랐다. 그날 오후 된장찌개를 끓이며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카카오톡 알림. 보낸 사람 저장되지 않은 번호. 나는 장볼 때 온 광고 문자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눌렀다. 사진 한 장이 먼저 떠 있었다. 호텔방, 야경이 비추는 큰 창, 하얀 이불, 위도시 흘러내린 젊은 여자, 그 옆에 셔츠 단추를 반쯤 풀어 젖힌 남자 하나. 얼굴은 너무 익숙했다. 우리 사위 도윤이었다. 손에 들린 국자가 싱크대에 떨어졌다. 사진 아래에는 메시지가 따라왔다. 어머니, 사위분 이런 사람입니다. 따님 생각하시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눈앞이 어지러질했다. 나는 손가락이 떨리는 걸 억지로 눌러가며 사진을 넘겼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각도만 조금씩 달랐다. 여자의 어깨 쪽에서 도윤 얼굴이 더 잘 잡히게 찍혀 있었다. 침대 머리맡에서 장난이겠지. 합성일 수도 있어. 요즘 이상한 놈들 많다는데. 머릿속에서는 이런 말들이 스쳐갔지만 가슴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고 있었다. 이게 뭐야? 마침 현관문이 열리고 딸 혜진이가 들어왔다. 엄마, 나 오늘. 나는 말도 안 하고 휴대폰을 들이밀었다. 이거 내 눈으로 봐라. 혜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이거 오빠? 내 남편 맞지? 혜진은 손으로 입을 막고 사진을 하나씩 넘겼다. 설마 했는데 진짜였어. 설마. 요즘 자꾸 야근이다. 회식이다. 폰에 비밀번호 걸고 화장실에도 폰 들고 들어가고 그래도 내가 의심하면 나쁜 년 같아서 참고 있었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엄마, 나 어떡해.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딸 얼굴과 화면 속 사위 얼굴을 번갈아 보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현관문이 또 열렸다. 어머니, 다녀왔음님. 도윤이 들어오다가 우리 둘의 표정을 보고 멈춰섰다. 나는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무슨. 내 손이 먼저 올라갔다. 쫙! 뺨을 때리는 소리가 집안에 크게 울렸다. 도윤이 어리 빠진 얼굴로 나를 봤다. 어머니. 혜진이 휴대폰을 들고 소리쳤다. 오빠, 이게 뭐야? 말해봐. 이게 뭐냐고. 사진들이 도윤 눈앞으로 들이밀어졌다. 그는 얼굴이 굳은 채로 한 장, 한 장, 조용히 바라봤다. 잠시 후 입을 열었다. 이 사진, 어디서 난 겁니까? 그 한마디가 오히려 나를 더 자극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내 목소리가 올라갔다. 사진 속 내 얼굴이나 봐. 호텔방, 여자, 침대, 너. 이 네 개면 설명 끝난 거 아니냐? 어머니, 제가 설명? 이걸 보고 어떤 설명을 더 듣냐? 내가 이런 놈이었다니. 혜진이 울부짖었다. 오빠, 진짜야? 그 여자는 누구야? 회사 여자야? 얼마나 된 거야? 도윤이 혜진에게 다가가려 하자 나는 그를 밀쳐냈다. 가까이 오지 마라. 내 딸 옆에 서지도 마.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어머니, 이 사진에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당장 나가. 오늘부로 이 집에서 꺼져. 나는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잘라버렸다. 그리고 한동안 소율이 앞에도 나타나지 마. 그는 한동안 입을 다물고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이 사진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언젠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나가라는 말씀대로 나가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혔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눈물 범벅이 된 혜진을 끌어안았다. 괜찮다. 엄마가 있다. 너랑 소율이는 내가 지킬 거다. 그때까지 나는 진심으로 믿었다. 우리 집을 망가뜨린 건 사위 도윤이라고. 도윤이 집에서 나간 지 한 달도 안 되어 혜진과 손녀 소율이는 내 집으로 들어왔다. 엄마, 당분간만 같이 살면 안 될까? 전셋집 알아보려면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말이 필요하냐? 너희 집이 여기지. 나는 침대도 하나 더 드리고 장롱 속 이불도 털어냈다. 집안에 다시 아이 웃음소리가 돌아온 건 좋았다. 할머니, 나 여기. 소율이는 집 안을 뛰어다녔다. 혜진은 퇴근하고 오면 거의 매일 울었다. 엄마, 나 진짜 잘한 거겠지? 그럼 바람 피운 남자 붙들고 사는 것보다 100번 나아. 나는 그렇게 말해줬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생겼다. 매달 초에 찍히는 문자, 입금 알림, 김도윤 100만 원. 입금 메모에는 항상 같은 문구. 소율 양육비. 나는 혜진에게 물었다. 예, 도윤이가 양육비를 보내네. 혜진은 시큰둥하게 말했다. 법적으로 줘야 하잖아. 애 아빠니까. 그래도 한 번은 전화라도 해서 얘기하고 보내지. 그게 더 싫어. 미안하다, 잘못했다. 입으로만 하는 사람 많잖아. 차라리 이렇게 돈만 보내는 게 더 깔끔해. 말은 그랬지만 이상했다. 딱 생활비에 보태 쓰기 좋은 금액. 딱 아이 한 명 양육에 필요한 정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날짜.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 조심스럽게 오는 문자. 어머니, 소율이는 잘 지내나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이라도 얼굴 한 번만. 혜진에게 그 문자를 보여줬더니 코웃음을 쳤다. 이제 와서 아빠 노릇이래. 웃기지 않아? 그래도 애 아빠인데. 엄마, 착한 척은 집어치워. 그 사람 편 계속 들 거면 나 나갈게.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래, 사진이 있는데 내가 뭘 더 보냐. 그렇게 스스로를 한 번 더 설득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혜진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 예, 요즘 너무 늦는다. 몸 상하겠다. 요즘 프로젝트 막바지라 그래. 조금만 버티면 돼. 근데 화장은 왜 또 했니? 아까 나갈 땐 안 했잖아. 엄마, 요즘은 다 그래. 퇴근하고 동료들이랑 술 한잔 할 수도 있는 거지. 말은 맞았다. 하지만 딸에게서 나는 향수 냄새가 전보다 진해진 건 사실이었다. 결정적인 건 소율이의 한마디였다. 할머니, 응, 우리 소율이 엄마 회사 끝나면 맨날 회사에서만 와? 왜? 가끔 삼촌이랑 같이 와. 삼촌? 응, 키 크고 옷 예쁘게 입은 삼촌. 나한테 과자도 사줘. 엄마랑 같이 웃으면서 얘기해. 가슴이 철렁했다. 아빠 말고? 아빠는 요즘 잘 못 봐. 아빠는 나쁜 짓 해서 멀리 갔다고 그랬어. 숨이 막혔다. 그 삼촌이랑 집에도 같이 와? 응. 할머니 없는 날에만. 엄마가 할머니한테는 비밀이야 그랬어. 비밀.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오래 맴돌았다. 그날 밤 혜진이 늦게 들어왔을 때 나는 거실 불을 켜고 기다렸다. 엄마. 안 잤어? 오늘도 야근이냐? 응, 진짜 죽겠다. 요즘 회사가 야근이면 팀 사람들이랑 롯데호텔 밖까지 같이 가냐?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호텔 이름을 내 입에서 꺼내자 혜진의 표정이 딱 굳었다. 무슨 말이야?
나는 입술을 다물었다가 조용히 말했다. 혜진아, 너 지금 나까지 속이고 있는 거냐? 확신은 문자 한 통에서 시작됐다. 그 다음날 저녁 혜진은 말했다. 엄마, 오늘은 진짜 야근이야. 보고서 마감이라 늦게 들어갈 것 같아. 밥은 회사에서 먹을게. 엄마 먼저 드세요. 문이 닫히고 1시간쯤 지났을까? 휴대폰이 울렸다. 해외 겸용 체크카드 사용 알림. 가맹점 롯데호텔 라운지바. 금액 82,000원. 내 이름으로 된 카드. 혜진이 급할 때만 쓰겠다고 가져간 카드. 야근이라더니 호텔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먼저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인사팀 혜진 대리님 자리 있나요? 지금이요? 아까 7시쯤에 퇴근하셨는데요. 야근이 아니었다. 소율이가 말한 향기 좋은 삼촌. 호텔바. 퇴근 후 사라진 몇 시간.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나는 외투를 집어들었다. 기사님, 롯데호텔요. 택시 안에서 내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혹시 내가 또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호텔 앞에 도착해서도 나는 정문으로 가지 않았다. 사진 속 유리벽 구조를 떠올리며 조용히 옆길로 돌아 주차장 쪽 출입구를 택했다. 그때였다. 유리문 너머 엘리베이터 앞에서 혜진이 보였다. 옆에는 키 크고 옷 잘 차려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가 혜진 허리에 손을 살짝 올리며 말했다. 오늘은 위층 뷰 좋은 방으로 잡았어. 혜진이 웃으며 답했다. 지난번 방도 좋았는데 오늘은 더 기대되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남자가 낮게 중얼거렸다. 아직도 남편 눈치를 본다고? 혜진이 힐끗 웃으며 말했다. 이제 정리 다 됐어. 엄마도 완전 내 편이니까. 그 사진 한 번으로 끝났잖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자가 덧붙였다. 그러게. 사진 한 번 보내놓으니까 당신 어머님이 제일 먼저 사위를 쫓아냈잖아. 혜진이 혀를 차며 웃었다. 엄마는 도윤이 되게 믿었거든. 저런 사위 흔치 않다면서. 그래서 그 믿음부터 깨야 했어. 남자가 웃었다. 그래도 아직 이혼 서류는 안 냈다며? 그게 더 유리하대. 재산 분할이랑 양육권 문제 때문에. 그럼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티면 내 목도 우리 인생도 다 정리되는 거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둘은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사진 6장이 다시 떠올랐다. 호텔, 침대, 젊은 여자, 도윤의 얼굴, 그리고 지금 딸의 입에서 나온 말들. 그 사진 한 번으로 끝났잖아. 숨이 막혔다. 그 사진을 누가 보낸 건지 모르는 번호로 온 카톡. 어머니라고 시작하는 글. 그 번호.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 도윤 말고 또 한 명 있었다. 혜진의 남자. 그제야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은 도윤이었는지 아니면 내 딸 혜진이었는지. 그리고 그 오해의 한가운데 항상 내가 있었다는 거였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새벽이 다 되어 있었다. 나는 거실 불을 켜둔 채 혜진을 기다렸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니 몇 년은 늙어 보였다. 넌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몰랐냐? 문이 열렸다. 엄마, 또 안 자고. 나는 조용히 물었다. 회사 야근 끝났냐? 응. 오늘 진짜 롯데호텔 바 커피까지 다 빡셌냐? 내가 호텔 이름을 정확히 말하자 혜진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나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다.
내가 긁은 카드 문자 다 내 휴대폰으로 온다. 롯데호텔 라운지바. 금액 82,000원. 혜진의 입술이 떨렸다. 그건 회사 사람들이랑 회사에 전화해봤다. 넌 7시에 퇴근했다고 하더라. 나는 한 발 다가섰다. 혜진아, 오늘 누구랑 어디까지 갔니? 혜진은 잠시 버티다가 무너지듯 말했다. 엄마, 나도 좀 살면 안 돼? 그래서 남편을 내쫓고 애 아빠를 바람둥이로 만들었냐?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도 알잖아. 나 애 낳고 경력 끊기고 복귀했더니 자리도 없고 눈치만 보이고 집에 오면 밥하고 빨래하고 육아하고 도윤이는 너라서 믿고 맡긴다고만 했지. 내가 얼마나 버거운지 몰랐어. 나는 예전에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떠올렸다. 애 엄마면 그 정도는 당연한 거다. 요즘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 버티냐? 그 말들이 지금 칼처럼 돌아와 내 가슴을 찔렀다. 그래서 다른 남자 손을 잡았냐? 혜진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 사람은 내 얘기를 들어줬어. 회사 사람으로서, 여자로서 내 이름을 불러줬어. 넌 그냥 엄마, 아내 역할만 하기에는 아깝다고. 그래서 그 남자랑 호텔에 갔다? 대답 대신 침묵했다. 나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넘어질 수는 있다. 사람이니까. 근데 넘어진 자리를 다른 사람 피로 덮은 건 왜 그런 거냐? 혜진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엄마가 안 믿어줬잖아.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애 엄마니까 당연한 거다. 요즘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 버티냐? 그렇게 말한 사람 엄마였잖아.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래서 내 남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면 내 인생이 가벼워지냐? 적어도 내가 나가는 데는 명분이 필요했어. 엄마도 내 편에 서주고 사람들도 저렇게까지 당했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해줬으면 했어. 그래서 사진 찍게 한 거냐? 혜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도윤이 술 취한 여직원 데려다 준다고 호텔 간다고 했어. 나는 회의록 뒤지다가 그 일정표를 받고 그 사람이 말했어. 그런 남편이면 증거를 좀 남겨놓자고. 그래서 그 여자가 자는 틈에 잠깐 문 열고 사진 찍고 그리고 나한테 보냈냐. 엄마는 내 편 들 거라고 믿었으니까. 나는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게 사실이라 믿어. 도윤이 말도 안 들어보고 바로 뺨부터 올렸다. 그게 내가 노린 그림이었냐?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도 지옥이었어. 근데 이제 와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 그냥 내 편에 서줄 수는 없겠어?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다. 혜진아, 내가 너 편에 서는 건 쉬워. 그냥 지금처럼 계속 도윤 욕하면서 양육비 받고 살면 된다. 근데 그게 정말 내 인생을 살리는 길이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데? 내일 도윤이를 여기 부르자. 내 앞에서 그날 일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보자. 거기서 누구 편에 설지 그때 결정하겠다. 다음 날 저녁 나는 거실 테이블을 치우고 의자 3개를 마주보게 놓았다. 혜진, 나, 도윤. 초인종이 울렸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문을 열자 도윤이 서 있었다. 살이 많이 빠져 있었다. 예전에 싹싹한 미소는 없고 조금 굳은 얼굴이었다. 들어와. 혜진은 팔짱을 낀 채 테이블 옆에 앉아 있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지만 시선은 매서웠다. 왜 불렀는지 알겠지?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사진 말입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래. 그날 밤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입으로 말해봐라. 도윤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회식이 길어졌습니다. 여직원 한 명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집이 멀다고 해서 근처 호텔방을 하나 잡았고 저와 남자 후배가 함께 데려다 줬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그 직원입니다. 토를 해서 옷이 젖은 상태였고 호텔 직원 도움을 받아 새 가운을 입혀 눕혔습니다. 그 뒤로 후배가 먼저 나가고 제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정리하는 사이에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누군가 사진을 찍는 듯한 기척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혜진 표정이 달라진 걸 보고 느낌이 왔습니다. 사진이 찍혔구나. 혜진이 끼어들었다. 그럼 왜 그때 말을 안 했어?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 했지. 설명하려고 했지. 근데 넌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 표정이었어. 사진이 있으니까 제 말은 변명으로밖에 안 들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침대, 가운 차림의 여자, 의자에 앉은 사위, 문틈에서 셔터를 누르는 사람, 그리고 그 사진만 보고 사위 뺨을 때리던 나 자신. 혜진아, 틀린 말 있냐?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없어. 사진 찍게 한 사람 누구냐? 한참 침묵 끝에 혜진이 말했다. 나야.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그 남자와의 관계도 그때부터였냐? 혜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무거운 공기가 방 안을 채웠다. 나는 그 공기를 가르듯 말했다. 그래. 이제야 그날 이야기가 처음으로 모두 맞는다. 나는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미안하다. 나는 그 사진 6장만 보고 내 뺨을 때리고 집에서 내쫓았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마디도 들을 생각이 없었다.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저도 억울했습니다. 근데 제일 마음 아픈 건 어머니도 혜진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이 살짝 떨렸다. 소율이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다. 소율이는 아직도 이유를 모릅니다. 왜 아빠가 집에서 나가야 했는지, 왜 할머니는 아빠를 보면 얼굴이 굳었는지. 그래서 저는 이혼을 쉽게 못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는 어른끼리 알고 아이한테는 조금이라도 덜 상처가 남았으면 해서요. 그 말에 나는 결심했다. 혜진아, 응, 나는 이제 내 편이 아니다. 혜진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가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버리는 거다. 나는 사실의 편에 서겠다. 도윤을 향해 말했다. 소율이 양육은 내가 맡아라. 혜진은 약속된 날에만 소율이를 만나는 걸로 하고 법적인 건 변호사랑 상의해라. 혜진이 소리쳤다. 엄마 미쳤어? 내 딸인데? 내 딸이기도 하고 이 사람 딸이기도 하다. 내가 사진 6장으로 남의 인생을 뒤집어 엎는 동안에도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내 욕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내 앞에서도. 혜진은 말문이 막힌 얼굴이었다. 엄마, 나 진짜 둘 다 잃는 거야? 아니, 적어도 이제부터는 거짓말 없이 처음부터 엄마 역할을 하면 된다. 다만 소율이 옆에 지금 당장은 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합의가 끝난 뒤 소율이의 방은 도윤 집에 생겼다. 작은 방 하나,
공주 커튼, 초등학교 책가방, 벽 한쪽에 가족 사진. 그 사진에는 소율이와 도윤, 그리고 나만 있었다. 나는 처음 그 사진을 보고 묘한 감정을 느꼈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자리가 되었나? 한편 혜진은 회사 근처 원룸으로 들어갔다. 엄마, 괜찮아. 이제 좀 조용해서 좋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벽을 등지고 웅크려 앉은 모습은 조용해 보이지 않았다. 회사에서도 소문은 금방 퍼졌다. 남편이랑 이혼했다면서 사내 연애하더니 꼬였대. 애도 이때잖아. 대단하다 진짜. 사실인 것도 사실이 아닌 것도 섞인 말들. 혜진은 점심시간마다 혼자 회사 옥상에 올라갔다. 어느 날 내게 전화가 왔다. 엄마, 왜? 나 소율이 얼굴 보러 가도 돼? 약속한 날까지 기다려라. 너무 보고 싶은데. 보고 싶은 건 알지만 내가 만든 상황이 있잖아. 그걸 한 번에 지울 순 없다. 잠시 침묵 끝에 혜진이 말했다. 알았어. 그날까지 버틸게. 그 말을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휴대폰을 쥔 채 서 있었다. 한쪽에서는 아이 웃음소리가 들리고 다른 쪽에서는 딸의 억눌린 숨소리가 들렸다. 누가 더 벌을 받는 중일까? 첫 면접 교섭 날 혜진은 작은 인형 하나를 사들고 왔다. 소율이는 처음엔 문 뒤에 숨다가 조금씩 다가와 인형을 만져봤다. 엄마가 이거 샀어? 응. 소율이 생각나서 둘은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조심스레 대화를 나눴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고 도윤이 내 옆에 서 있었다. 어머니, 응, 혜진이 남자 만나는 눈치를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놀라서 그를 봤다. 언제부터? 사진 보내기 꽤 전부터요. 야근이 잦아지고 향수 냄새가 바뀌고 전화 받는 목소리가 달라지고. 근데 제가 먼저 붙잡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 저도 지쳐 있었거든요. 회사, 집, 육아, 양가 어른들. 어느 순간 저도 사람이 아니라 책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말에 내가 숨이 멎었다. 책임이라는 말을 나는 얼마나 쉽게 써왔나. 그래도 왜 혜진 욕을 안 했냐? 소율이 때문입니다. 아이가 엄마를 어떻게 기억할지 그건 제가 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서 최소한 제 입으로는 엄마 욕은 하지 말자고 결심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속 깊은 곳을 치고 갔다. 나는 정말 누구 편이었나? 딸 편도 사위 편도 아니었다. 나는 늘 이긴 편, 덜 힘든 편, 나한테 책임 안 돌아오는 편에 서 있었던 건 아닐까? 카페 안에서 혜진이 소율이 손을 잡고 울고 있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혜진이는 잘못을 했다. 근데 혜진이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던가? 아니었다. 결혼 초 새벽에 도시락 2개를 싸서 남편과 신혼집에서 같이 먹던 그 아이. 소율이 낳고 몸조리도 덜 된 상태에서 아기 곁을 떠나지 못하던 그 아이. 어느 날 혜진이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엄마, 나 좀 힘들어. 나는 그때 말했다. 애 엄마면 그 정도는 당연한 거야. 요즘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 버티냐고. 나는 그 말 한마디로 딸이 내민 손을 한번 밀어냈다. 그 뒤로 딸은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사진 6장으로 내가 첫 번째로 내쫓은 사람은 사위가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던 딸이었을지도 모른다. 얼마 후 소율이가 내게 물었다. 할머니, 응, 우리 소율이. 이제 할머니는 엄마 편이야? 아빠 편이야?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다. 할머니는 이제부터 소율이 편이야. 진짜? 응. 엄마도 아빠도 다 사랑하지만 누가 거짓말을 하든 누가 잘못을 하든 할머니는 끝까지 소율이 편에 있을 거다. 소율이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는지 환하게 웃었다. 가끔 주변 사람들이 묻는다. 사위가 외도해서 집안 난리 났다던 집 있잖아. 요즘은 좀 괜찮아? 그럴 때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한다. 알고 보니 외도라고 욕먹던 사위는 누명을 쓴 거였고 정말로 선을 넘은 사람은 내 딸이었죠. 그리고 그 거짓말을 제일 먼저 믿어준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묻는다. 그래도 사위랑은 잘 지내? 나는 대답한다. 사위라고 부르기엔 조금 미안하고 아들이라고 부르기엔 조금 쑥스러운 사람이랑 소율이랑 셋이 나름 잘 살고 있어요라고. 혜진 얘기는 굳이 더하지 않는다. 그 아이는 지금 천천히 벌을 받으면서 천천히 반성하면서 다시 엄마가 되어가는 중이니까 이 나이에 내가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이거 하나. 진짜 사이다 복수는 누군가를 내쫓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거짓말의 편에 서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상처 입은 아이 한 명을 골라 끝까지 그 아이 편에 서주는 것이다. 그게 나이 들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선택으로 남은 인생을 버티며 살기로 했다.